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KF-21 이걸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 기술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진짜 대박이죠. 이제 북한 공군은 게임 오버인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핀 TV 시청자 여러분, 뉴스핀 김종원 국방안보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무기체계 전문가이고 국방안보 전문가인 김대영 군사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방산의 자존심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경제적 기대 효과, 그 다음에 경제 생산 유발 효과도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700여 개 국내 업체가 지금 생산과 제작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고요. 국산 전투기가 개발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한 24조 원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술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진짜 대박이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이후부터 25년간 한 300에서 600대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뭐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F-21 보라매가 현재 개발 진행 중임에도 약 지금 1만여 개, 만여 개의 일자리, 그 다음 2조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만든 이제 4.5세대 이상급 전투기 만든 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 중국, 예. 러시아, 예. 이어서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는 이제 세계 8번째가 맞습니다. 됩니다. 예. 예. 이게 F4, 5 이제 대체하는 예. 것이죠. 예. 북한 공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들하고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예. 뭐 KF-21은 사실 뛰어넘죠.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파병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했고 그 대가로 지금 뭐 수호 27라든가 미구 29를 받아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걱정도 하시는데 예. 우리가 북한 공군보다는 훨씬 월등히 앞서고 KF-21이 나오면 사실상 이제는 이제 넘사벽 수준이죠. 북한 포함 주변국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KF-21을 개발할 때 주변국들의 전투기 대비해서 우리 KF-21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개발에 다 적용을 했습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추후에 러시아로부터 미구 29를 들여온다 혹은 수호 27을 들여온다 그래도 KF-21에는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KF-21 이걸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사실은 이제 KF-21 본격적으로 공군에 전력화되면 이제 북한 공군은 게임 오버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통 전방에 F5 전투기들이 보통 이제 임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다 KF-21로 바뀌면 사실 지금 뭐 미티어 같은 이제 KF-21에 사용되는 미티어 같은 이제 공대용 미사일은 100km 넘는 곳에서 그렇죠. 적기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뜨는 순간 저기 뭐 개성이나 그 이북에 있는 전투기가 떴다. 쏘면 바로 그냥 어마무시한 독식될 수 있는. 거죠. KF-21이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잖아요. 예.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 미국산 전투기다 보니까 예. 그 조종석을 설계할 때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미국인 체형에 맞춰서 조종석을 만들어요. 그 조종석을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실제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주 사용자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조종석 설계를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KF-21 조종석을 잘 보시면 예. 큰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요. 그 이제 그걸 라지 에어리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라드라고 많이 합니다. 예, 라드. 그래서 이제 터치 스크린, LAD. 네, 예. 터치 스크린 방식을 쓰는데 이 터치 스크린, 이 큰 모니터를 어디서 만들 것 같아요? 기자님 생각에. 국산화했으니까 국내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걸 어. 우리가 이제 비싼 세금 내고 사왔던 외국 전투기들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죠. LG가 KF-21 전투기도 타네요. 그게 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조종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국산을 사용한다. KF-21을 저희가 안 했으면 할 수 없는 거였죠.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는 A사 레이더는 적 표적을 동시에 20개나 잡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그 거리가 한 어느 정도 한 100km 그냥 뭐 자세한 거는 이게 기밀이라 말씀 못 드리는데 100km 이상. 네, 100km 이상까지 잡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무기체계 굉장히 그 생존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보니까 KF-21이 자동으로 뭐 자기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그런 것도 예. 최첨단으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생존성도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GCAS라 그래서 예, 전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종사가 뭔가 고도로 기동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G를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실신한 경우도 실신한 경우도 있죠.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저고도로 떨어지겠죠. 예, 그럼 예. 이제 GCAS라는 게 뭐냐면 지상에 가까워졌을 때 이걸 기체를 바로 잡아줍니다. 예, 자동으로. 자동으로 예, 딱 예, 바로 잡아주면 자동으로 자기가 지형이나 아니면 예. 지상에 그 어떤 그 충돌할 위험이 있는 지형이 나타났을 때는 자동으로 자기가 잡아줘.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자동으로 다 할 수 네.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생존성을 가진 이 전투기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무장력입니다. 공대지나 공대공 이 무장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무장력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KF-21을 만들 때 일부 이제 무장 장착대 같은 경우에는 8톤 정도의 무장을 달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예. 천룡이라고도 하죠. 예. 이런 것도 지금 한 사거리가 500km 이상 되는 그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이 가능하고 작년에 이제 사천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그 초음속이라는 말은 마하 1 이상으로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상되는 비행 속도는 마하 2 혹은 뭐 3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KF-21 장착을 하려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국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개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도 그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F-35를 운영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중동 국가들이 그냥 팔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이 미국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엄청 설득을 하고 있죠. UAE가 F-35를 살려고 미국하고 협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이제 막판에 이게 꼬꾸라졌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기자님 방금 말씀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F-35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이 보안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찐친 동맹국이 아니면 F-35를 안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AE가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포기했고 UAE는. 그래서 좀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F-35는 안 되니까 좀 다른 나라들의 전투기들 좀 보고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KF-21이고 UAE도 관심이 있고 사우디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이제 브리핑도 해주고 하는데 뭐 그만큼 사실 이제 KF-21에 중동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도 말레이시아 얘기도 했지만 여러 나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수출을 이제 할 수 있는 이 형상은 이제 블록 2. 블록 2가 아마 이제 수출의 주력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블록 2는 다목적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블록 2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전투기입니다. 이게. 그럼 난이도가 왜 높냐?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공으로 날면서 이걸 자동으로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추적하는 비행을 해야 돼요. 자동 지형. 지금 블록 1에 그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제 블록 2가 이제 사실상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블록 2는 무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폭탄도 떨궈야 되고. 뭐 레이저 유도 폭탄, 뭐 제이담, 그다음에 뭐 천룡도 쏴봐야 되고, 뭐 초음속, 뭐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 쏴야 되고 한 무장만 한 10매까지 돼요. 이걸 다 해봐야 됩니다. 이걸 다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진정한 다목적 전투를 거듭 나가거든요. 그럼 해외 시장에 들고 나가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투기 수출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해당 나라 공군에서 쓰고 있느냐.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군에서 전력화가 됐느냐를 먼저 봅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이제 26년도에 KF-21 블록 1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전력화가 될 텐데 참고로 과거에 이제 TO-10이 처음 수출된 게 공군 전력화 5년 뒤에 첫 수출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계산해 보면 KF-21이 수출된 시점은 2030년 초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KF-21은 그래도 미래 공중전의 새로운 트렌드는 유무인 복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세대 전투기도 물론 가야 할 방향성 중에 하나지만 향후에는 사실은 이제 유인 전투기가 해야 될 임무들을 무인 전투기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인 전투기가 한 대 뜨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 전투기 4대가 앞에 먼저 가서 위험한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정보를 보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공격까지 하는 정찰 임무 플러스 공격까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KF-21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국산 무인기를 사용해서 그러한 유무인 복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성장력이 굉장히 높은 전투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고 향후 또 대한민국의 국방과 그 다음에 기술 자립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KF-21이 정말로 잘 양산돼서 우리 군에 그 다음에 잘 전력화돼서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